진열 예약은 상품을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열하겠다라는 예약을 등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벤트 특가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그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만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드는 게 상품 진열 예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약 시간이랑 설정하고 내 상품을 여기서 진열할 상품을 골라주게 되고 진열 위치를 설정해서 저장하면은 그 기간에만 나오는 걸 상품 진열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시면 진열 예약 관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진열 예약을 해서 그 기간에 프로모션 기간에만 홍보하겠다 하시는 경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 자체가 그리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만 예약 기능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거고, 진열 시작만 체크하는 경우는 시작일이 되면 진열 위치에 상품이 올라가는 형태로 된대요. 그리고 진열 종료만 체크한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진열 위치에서 상품이 제외되게 되는 거고, 둘 다 체크하면 그 기간에만 나오는 상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약 진열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밑에 이제 재고 관리 부분을 넘어가서 볼게요. 자, 재고 관리에서는 상품 재고 관리랑 품절 상품 관리, 안전 재고 관리가 있는데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설정할 때 재고 관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재고를 사용 안 함으로 해놓은 경우라면은 그냥 무한대로 난 상품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재고가 있죠. 그럼 재고를 사용하겠다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재고를 재고 수량은 몇 개고 안전 재고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재고가 10개인데 안전 재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재고가 10개가 있더라도 누군가 쇼핑몰에서 누가 주문을 했을 때 재고가 없어지면은 배송을 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을 만약 주문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주문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약간 안전재고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사가지고 들여오는데 한 이틀 또는 하루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나 이틀 동안에 판매될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안전재고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안전재고가 만약 5개인데 재고 수량이 5개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재고를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재고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재고 관리를 사용 안 함으로 해놓은 경우라면 그냥 내가 상품이 무조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품절로 체크가 돼야 되지만 재고 관리를 사용 안 했다면 품절 표시가 되지 않게 되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 품절 상품 관리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품절로 뜬 상품들을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재고가 없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얘가 재고가 없어요. 일단 품절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저장을 잠깐 해서 품절 상품으로 그럼 보면은 아까 품절 난 상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품절 상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재고를 늘리면 여기 재고 수량을 늘려서 설정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상품 재고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랑 품절 상품 관리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 재고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안전 재고 수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 부분은 3개로 이렇게 메뉴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3개가 같은 메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고 관리는 설명드렸고요. 상품 옵션 관리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옵션을 여태까지 직접 등록 옵션을 활용했어요. 그쵸? 과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상품 올릴 때마다 각각 아마 상품 옵션을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직접 등록 옵션인 거예요. 근데 옵션이 만약에 스몰, 미디움, 라지라든지 556677 또는 뭐 색깔이라고 한다면 흰색, 까만색, 뭐 샤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비스무리한 옵션들을 쓰게 된다면 매번 그 옵션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미리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품 옵션 관리예요. 저희 책에서도 그 옵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책이 제가 이후에 만든 책이 아니라 이전 책이라서 조금 페이지가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책의 내용을 똑같이 안 보더라도 옵션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그냥 보셔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막상 옵션 찾으려니까 더 복잡하네. 일단은 그냥 볼까요? 자, 옵션 관리에 상품 옵션 관리 밑에 보면은 품목 생성형 옵션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어차피 볼 거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 생성형 옵션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옵션 등록을 한번 눌러서 옵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아마 스몰, 미디움, 라지 또는 5, 6, 6, 7, 7 등의 어떤 사이즈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옵션 등록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럼 나는 옵션의 스타일을 셀렉트 박스로 할 거냐, 미리 보기로 할 거냐, 텍스트 버튼으로 할 거냐, 라디오 버튼으로 할 거냐, 옵션의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는 셀렉트 박스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닝구로 할까요? 그냥 의류 쇼핑몰 아무데나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 간단히 보면은 어떤 상품을 만약 골랐을 때 이 상품에 대한 옵션은 거의다가 이렇게 셀렉트 박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색상까지 나와서 거기서 고르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굳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야 이제 개인 맘이니까. 그래서 옵션 스타일은 보통은 셀렉트 박스를 쓴다 정도 얘기하고요. 미리 보기는 색상을 이렇게 나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거고, 텍스트 버튼은 텍스트로 이렇게 적혀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옵션이 많아질 때 오히려 이런 게 더 정신없어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셀렉트 박스를 추천을 드려요. 자, 옵션 입력에서는 옵션명과 옵션 값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옵션명, 옵션 값 적는 데가 보이죠? 여기에서 예시 부분에 색상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여기를 클릭해서 사이즈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5, 6, 6, 7, 7, 8, 8 이런 사이즈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옵션명을 적는 데고, 이 밑에 1이라고 돼 있는 이 순서부터가 옵션 값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4 사이즈, 44라고 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옵션 값은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니까 밑에 또 생기죠? 5 플러스 66 플러스 77, 만약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이즈가 큰 거는 값이 더 매겨진다 라고 한다면 추가 금액을 예를 들어 1,000원 이렇게 매겨 놓는다면 얘는 이제 1,000원 더 추가 금액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색상을 표시해주고 싶다. 그때는 이제 색상 설정을 하는 건데, 사이즈에는 따로 색상 설정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럼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실패하였다고? 왜 실패했대요? 자, 다시 55 66 77 하고 아까 추가 금액 1,000원 제가 적었죠? 저장 안 했나요? 응? 셀렉트 박스 사이즈 44. 이게 이렇게 적는 거 아닐 텐데. 5, 6, 6, 7, 7.
세 개 다 쓸 거야. 네, 하고 등록. 추가 금액 넣어서 에러 같은 거는 아닐 텐데 에러가 아까 떴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얘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옵션명을 다시 눌러서 들어가면 수정하는 메뉴가 뜨고요. 아까 77에 제가 추가 금액 다시 넣어 볼게요. 추가 금액 달았다고 안 되는 건 아닐 거라서 그죠? 문제 없죠. 아까 그냥 잠시 안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옵션 값에 한번 사이즈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품목 생성형 옵션을 지금 활용해 보았는데 품목 생성형 옵션 세트라는 건 뭐냐면 의류라고 한다면 사이즈와 색상이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런 옵션 세트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품목 생성형 옵션 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옵션 세트 목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세트에다가 예를 들어 사이즈, 컬러 라고 만약에 적었어요. 그러고 여기 옵션 선택에서 아까 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즈랑 색상 보이잖아요. 이 사이즈를 추가해서 넣고 색상을 추가해서 넣으면은 이 두 가지 옵션이 묶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면은 이렇게 옵션 세트가 원래 저장이 되는데 좀 당황스럽네. 네, 원래 이렇게 넣고 옵션 세트 다 맞춰졌는데 됐죠? 등록. 저장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아까 실패가 떠서 또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자, 어쨌든 사이즈 컬러 눌러보면은 아까 있던 사이즈랑 컬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 아까 556677 연결한 거랑 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연결된 거 요게 이제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 불러다가 쓸 수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품목 생성형 옵션과 품목 생성형 옵션 세트 이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질문사항 받고 질문 없으면 상품 연동형 옵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연동형 옵션으로 가면은 연동형 옵션 목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옵션 등록 눌러서 마찬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의 스타일을 또 고를 수가 있고 필수인지 선택 옵션인지 설정해서 옵션의 필수 여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하고 여기 옵션 설명 적어서 등록하면 돼서 올리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셀렉트 박스로 하겠다 하고 필수 옵션으로 하겠다면 필수 옵션, 선택 옵션으로 하겠다면 선택 옵션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러고 여기에다 순서 만약에 뭐 종류라고 해서 만들면 여기다가 1유형, 뭐 2유형, 3유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고 등록하면은 마찬가지로 옵션이 저장이 돼서 이런 상품 연동형 옵션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죠. 네, 그래서 연동형으로 할지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옵션 세트는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품 연동형 옵션 세트 또한 아까 만든 옵션 세트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라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상품 목록들을 한 번씩 보셨는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이번에는 여기 고객이라는 부분으로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고객에서는 회원 고객 대시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서 또는 회원 가입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고객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회원 조회를 해서 보시면은 회원의 정보를 조회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들이 등록이 돼 있다면 여기 회원 목록에 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등급이라든지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PC 쇼핑몰로 가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로그아웃을 하셔야 일단 로그인을 하실 테니까 여기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쇼핑몰에 가입을 할 때 이제 회원가입을 거쳐서 가입을 하게 되겠죠. 지금 쇼핑정보 수신 동의로 체크된 상태로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가입하는 절차가 뜰 거예요. 연습용 아이디니까 그냥 뭐 테스트라고 적으시든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고요. 비밀번호도 그냥 내가 익숙한 비밀번호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폼을 적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죠. 그죠? 자, 테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입이 됐어요. 얘는 이제 일반 회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이제 카페 입사 폼에서 볼게요. 고객에서 회원 정보 조회를 해서 보시면 이거 로그인을 우리 로그아웃을 해줬으니까 다시 로그인 해야죠. 자, 로그인해서 볼게요. 고객에 가서 이제 고객 정보를 보면은 신규회원이 한 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가입 일시가 이렇게 찍히게 되고 이 고객의 회원 조회를 해서 정보 조회를 해보면 이 고객의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고객이 예를 들어 주문을 한 거라든지 적립금이 얼마인지 쿠폰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립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회원의 적립금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적립금이 없어요. 그쵸? 그럼 나중에 이 사람한테 적립금을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요. 예치금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회원가입 시 뭐 적립금 증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적립금을 넣어주거나 쿠폰을 드리는 형태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 어차피 휴대전화를 넣어서 가입을 했으니까는 이 분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SNS 또는 메모를 남기는 형식으로 어떤 CS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원의 목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등록할 때 이제 뭐 나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나이를 가지고도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뭐 어떤 이벤트를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또 이 회원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 회원인데 만약 사업자한테 내가 따로 하는 어떤 폐쇄몰의 경우는 사업자 회원으로 바꿔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럼 회원 등급 변경을 여기에서 등급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등급을 따로 나눠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 회원만 뜨지만 나중에는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해서 VIP 회원이라든지 이런 등급으로 바꾸시는 게 여기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문 회원은 실제 물건을 주문한 회원을 조회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회원은 최근 주문일이 언제인지, 회원 등급은 어떤 등급에서 주문을 했는지 이런 주문 회원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여기서 구매액이 많은 사람, 즉 구매액 상위 회원을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의 총 주문 금액 또는 결제 금액 기준에서 구매액 상위 회원을 뽑아서 그분한테 뭐 적립금을 더 준다든지 어떤 C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 조회 부분 어려운 건 없으셨죠? 그럼 이제 회원 관리로 갈게요. 자, 회원 관리에 보시면 등급별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누르면 회원 등급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해당 등급의 적립금을 일괄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등급한테만 SMS를 따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회원 엑셀 등록은 뭐냐면 회원들을 우리가 직접 엑셀 양식으로 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메뉴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좀 더 쉬우실 건데 엑셀 양식을 받아서 여기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거기 있는 회원들이 등록이 돼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회원들을 만약에 카페24에다가 회원 등록을 시키겠다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일 거고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 인증이라고 하는데 회원 인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다. 회원 탈퇴 관리는 탈퇴 회원들을 보는 메뉴고요. 휴먼 회원은 보통은 이제 1년 이상이면 휴먼 처리가 되잖아요. 그 휴먼 회원을 조회할 때 들어가서 보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회원 접속 관리에서는 그 아이디나 IP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언제 로그인을 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회원들 중에는 정말로 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회원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저번에 아마 사전평가 때 얘기했듯이 블랙 컨슈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경쟁사에서 몰래 이제 잠입해서 들어온 아이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IP로 계속 들어와 가지고 부정 로그인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 IP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죠. 자, 회원 혜택 관리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적립금과 예치금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적립금을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예치금을 얼마를 설정을 한다든지 적립금 소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발송 관리에서는 SMS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대표 전화랑 대표 이메일을 인증을 해 놓으시고 나서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SMS를 발송하는 건 무료는 아니고 이 카페24의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SMS 발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충전하는 부분. 그래서 얼마당 얼마 이렇게 충전 금액을 충전해 놓고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제대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발송 내역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메일도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쇼핑몰에 회원가입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한꺼번에 발송해서 우리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상품을 좀 선전하고 싶을 때 대량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메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송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메일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어보았는지 이런 통계 같은 것도 뽑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일본에 전용된 카페24거든요. 그래서 대량 메일 발송 일본 전용 메뉴도 들어있기는 해요. 자, 일단 고객이라는 부분의 메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고객에 보시면 등급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등급이 있었죠. 근데 이 등급이 아까는 일반 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수 회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등급 추가를 해서 등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등급 회원명을 우수 회원이라고 아니면 뭐 VIP 회원, 뭐 일단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VIP 회원이라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회원 등급 설명은 VIP 회원이 어떤 등급,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10건 이상 주문 고객이라든지 몇만 원 이상 주문 고객 이런 간단한 어떤 설명을 달아주고요. 그에 대한 혜택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데, 구매 시 만약에 구매 금액에 적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적립금을 얼마 구매 시 얼마를 적립을 할 것인지 이런 등급에 대한 관리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뭐 1000원을 적립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등급에 대한 목록 배경색을 바꾸거나 등급에 이미지를 넣어서 VIP는 뭐 왕관 모양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GIF, PNG, JPG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 VIP 회원의 표시를 그렇게 나타나게 예를 들어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만약에 안 넣어놓으면 그냥 VIP 회원이라고 글씨로 보일 거니까 그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 추가를 하면은 여기 이제 VIP 회원이라고 그 구매 적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회원 등급을 우리가 일일이 이거를 업로드를 해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건수에 따라 자동으로 회원 등급이 변동되게 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매 건수 아까 주문 횟수가
10건이면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문 횟수 기준으로 회원 등급을 설정한다 해서 여기서 만약 저장을 해놓으면 그 주문 횟수에 맞는 부분에 따라서 저장이 돼서 올라가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급에 대해서 자동 등급 설정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고객 설정에 대한 메뉴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 고객 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보자면 회원 관련 설정에서는 아까 전에 가입 항목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19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겠다면 사용함을 하면 인증을 통해서 19세 이상들만 가입을 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 재가입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원가입 입력할 때 뭐 아이디를 뭐 저장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고객 설정의 적립금 설정은 아까 보셨던 적립금인데요. 여기서 배송 완료 후 언제까지 적립이 되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배송 완료 후 7일 후에 저장이 되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여기선 아예 넉넉하게 20일을 준 이유가 배송 완료하고 뭐 이제 뭐 환불 절차가 다 진행되기 이유니까 20일로 넉넉하게 준 거고, 나는 이걸 언제까지 적립금이 지급되게 할 건지 그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립금은 상품 할인가 기준에서 상품값의 몇 프로를 적립하겠다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얼마, 뭐 예를 들어 적립금으로 결제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적립금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뭐 1% 적립이 되게 하는데 적립금 자체로 결제할 땐 적립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품 구매 시에 적립금 예약 설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고, 요거는 회원 등급의 기본 적립금 지급 기준, 요런 적립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도 내가 세팅하는 대로 맞춰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예치금은 뭐냐면 돈을 미리 넣어놓고 쓰는 게 이제 예치금이라고 하거든요. 많이들은 쓰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에 가입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긴 넣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두 가지 이상 조합하면서 10자에서 16자인데 10자에서 16자는 좀 많은 것 같다 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설정해서 비밀번호의 보안 수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도 있고요. 뭐 미흡으로 해놔도 되긴 하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메일을 회원 인증수단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뭐 영문일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 안 하면 될 것 같고, 기본 주소는 필수로 넣었으면 좋겠다면 필수, 그리고 휴대전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필수, 일반 전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필수랑 선택 여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사업자회원, 외국회원, 평생회원 있는데 평생회원 설정하겠다면 설정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나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려면 생년월일을 받겠죠. 그러면 필수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필요 없는 란은 풀면 돼요. 결혼기념일이나 배우자 생일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체크를 풀고요.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필요한 란들을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추천인 아이디를 적으면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요거 추천인 선택으로 해놓는다든지, 요 세팅을 추가 정보를 맞춰주시고 다 됐다 하면은 저장인데, 만약 여기에 있는 란 말고 다른 란의 데이터도 받고 싶으면 이 밑에서 추가 항목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었나 봐요. 이건 체크 풀고, 뭐 평생이연 체크 풀고, 사업자 뭐 지금 안 받을 거니까 체크 풀게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개인이 원하는 대로 회원가입 항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본인 인증 서비스 설정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 신청하기를 해서 연결을 한다면은 서비스 신청을 하는 란이 나오고 서비스 요금은 따로 드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금제가 있어요. 신청하실 때는 지금 제가 결제할 금액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 건수를 300건으로 서비스 기간 잡겠다 하면은 인증할 때 총 결제 금액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보면은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회원가입할 때 인증 절차를 걸쳐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죠. 그런 거가 여기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졌네요. 여기 고객관리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설정 메뉴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본인 인증은 좀 하실 분들은 설정하시면 되겠고 뭐 어차피 쇼핑몰이니까 굳이 필요 없다 하면은 설정 안 하셔도 돼요. SNS 로그인 설정인데요. 만약에 SNS로 로그인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분들은 요거 로그인 설정을 연동을 해두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SNS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도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은 거의 다가 뭐 네이버로도 로그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연결해 놓죠. 그럼 사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로그인 설정 도우미에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요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셔야 될지 모르겠다면 설정 도우미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쇼핑몰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 디벨로퍼스라는 데로 넘어가서 찾아서 등록해서 넣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절차들이 좀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하는 거는 로그인 연동 설정에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 카카오 로그인을 하겠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싱크 간편 설정 실행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 싱크라는 게 뭐냐면요. 카카오로 들어가면 카카오로 로그인하기라고 해서 바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메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에 매번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우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짜증이 나고 매번 내가 가입하기 싫다 보니까 사실 가입하려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이 우리가 자주 쓰는 서비스, 즉 로그인이 보통 핸드폰에 되어 있는 서비스들로 로그인이 바로 가능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입하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거든요. 그게 이 카카오 싱크의 간편 설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반이기 때문에 사업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고객 설정 부분에 그래서 요즘은 SNS 로그인 연동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SSO 로그인 연동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그냥 만약 연결하겠다 하면은 클라이언트랑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잘 쓰지는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설정 부분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 메시지 부분 좀 볼게요. 메시지 사용 설정에 보면은 메시지 발송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내가 알림톡으로 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신청이 바로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내가 사용하겠다 하면 신청을 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요즘 쇼핑몰들에서는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알림통 한 건 보낼 때 충전수에서 0.7, 즉 70원 정도가 차감이 되는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설정해 놓으면 좀 좋겠죠. 플러스 친구, 알림톡 이런 거 연결할 수 있게 마케팅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SNS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사용 설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NS 번호, 발신 번호 관리하는 란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신자 정보 관리. 그래서 SMS 수신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하는 부분.
여기 이제 재입고 SNS 발송 관리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재입고가 들어오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전송해서 보내는 그런 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재입고 알림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목록들에게 검색해서 재입고 SNS를 보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송도 자동 발송이 자동 메일 발송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가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가입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일이 가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수정을 눌러보면은 이 내가 메일 보내는 폼이 보이고 이 폼을 내가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는 미리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고객 설정은 다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죠? 발송 메시지나 발송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고객 설정 부분에서 보았으니까 게시판 설정. 요거는 쇼핑몰 설정의 게시판 설정이란 부분인데요. 게시판 관련 설정으로 가면은 관리자 명으로 게시판을 설명할 건지 아니면 상호명으로 적을 건지 게시판에 대한 관리자 명을 설정할 수 있고, 문의사항 게시판을 연동할 건지, 구매 후기 작성을 노출은 언제쯤부터 작성이 가능하게 할 건지, 배송 중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송 완료 후에 작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대한 관련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자주 쓰는 답변을 여기다가 등록해 놓고 나중에 어떤 답변을 적을 때 자주 쓰는 답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 이제 긴급 문의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편의 기능으로 운영일지랑 캘린더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운영일지를 운영하겠다 하면은 이런 것들 이제 사용 여부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별로 쓰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캘린더라는 기능도 들어있긴 한데 별로 쓰지 않는 기능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이트의 디자인 설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서 아이콘이라는 거는 뭐냐면 쇼핑몰을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무이자 할부 이런 아이콘들을 더 띄우는 메뉴예요. 되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PC랑 모바일에 쓰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콘에 대한 설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가기 설정, 요거는 홈 바로가기 사용을 설정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도메인으로 바로가기를 만드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배너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오죠. 그리고 아이콘은 지금은 되게 단순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PNG로 조그만하게 512에 512 픽셀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홈에서,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서 그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아이콘 설정을 해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뜨는 거죠. 홈 화면에 앨리스 추가 하면 요렇게. 여기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이쁘게 제작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이 위치에 예쁜 아이콘 모양으로 뜨게 될 거예요. 상점 보안 설정에서는 상점의 어떤 국가별 어떤 허용 차단 보안에 대한 내용들인데 따로 건들 거는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요. 쇼핑몰 환경 설정,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 본 상품 개수를 몇 개까지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쇼핑몰의 인트로라고 해서 앞에 배경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외부 스크립트나 제휴화면이 있다면 이런 제휴화면을 연결하는 그런 메뉴고요. 사실 여기도 별로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사이트 설정은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알림 메시지 설정에서는 이제 재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할 때 나한테 뜨는 알림 메시지를 설정하는 메뉴들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모션에서는 고객 혜택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은품을 사용할 건지 제공 결제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맞출 수가 있고, 쿠폰 설정을 이용해서 쿠폰을 사용할 건지 쿠폰은 언제 줄 건지 이런 사용 개수 제한은 어떻게 걸 건지 쿠폰에 대한 설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카페24를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쿠폰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만드는 것도 어차피 여기 적용되어 있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쿠폰을 만들어서 사이트에 뜨게끔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카페24에 우리가 빠져있는 목록들을 조금 더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모션 설정의 쿠폰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